안녕하세요. 이즈미르에서의 여행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여행에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준비를 전혀 안 해온 입장에선 당일 일정도 2박 3일 정도로 잡게 된다. 이를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목적지 근처로 이동하여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 파 2일 관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 안 된 상태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여유있게 감상 3일 또 다른 목적지 근처 장소로 이동 계속 되풀이되면 보통 2박 3일이 아니라 2박 2일처럼 된다. 집 나설 때마다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살금살금 짐을 쌌고 아무리 치워도 다시 청소할 텐데 범죄 현장에 지문 하나 안 남기려는 듯 애써 흔적을 없앴다. 숙소 후기로 호스트 평점을 남기지만 게스트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눈치 보는 남의 집살이 아닌가. 호스트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눈치를 살피게 된다. 터키 여행 중 대충이나마 목표로 삼은 것 중 마지막 목적지 에페스로 기차를 타러 일찍 나섰다. 출발 전 욕이라도 하려고 가는 길에 있는 전날 빵을 산 곳에서 빵과 물을 사서 역내 벤치에서 먹었다. 먹다 보니 기차가 미리 왔고 출발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허둥대게 됐다. 표를 사서 잘 뒀는데 표가 얇은 종이라 영수증인지 헷갈려서 일단 탑승부터 한우 뒤져서 나온 종이표를 돋보기까지 꺼내봐도 긴가민가 했다. QR코드가 보이기엔 이건 맞구나 생각하며 한시름 났다. 매번 조금 여유를 부리면 꼭 그만큼 불안함을 겪게 된다. 충분히 시간이 남지 않으면 그 순간만 충실한 게 좋다. 멀티태스킹이 치매에도 안 좋다니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겠다. 에페스는 옛 지명이자 관광 지명. 에페스 고대 도시라서 실제 도착할 지명은 셀추크이었다. 기차를 타면 오리엔탈 특급 열차는 아니래도 오래된 트램 같을 줄 알았는데 무궁화랑 새마을호 중간쯤 되는 수준이었고 승차감은 아주 매끄러웠지만 20개 역을 서는 바람에 190km를 3시간 30분 걸려서 왔다. 창밖 풍경도 버스 타고 이동할 때와 다르지 않아 페북 올린 내용을 길게 느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쉽게 흘러갔다. 또 허둥지둥할까봐 도착 전 30분 남기곤 2분 단위로 시계를 보다 10분 남기곤 페북을 마무리 못한 채 업로드를 하고 내릴 준비를 했다. 출발 전 호스트에게 기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걸 까먹어 숙소를 가는 중 대역죄인 인양 아임 소리를 되풀이했고 주소랑 정확히 맞질 않아 헤매기까지 했다. 날이 더워져 나오는 땀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점심은 거르게 됐고 호스트는 주변과 숙소 사용을 간단히 설명하더니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갔다. 짐을 부려놓고 호스트가 알려준 동네 장터로 갔더니 주위로 열리는 아파트 임시장터보다 작아 보이는 규모였다. 무심히 지나치는 듯 했지만 매의 눈으로 좌판에 물건과 가격을 체크한 후 멀리 돌아와 한국보다 많이 싼 딸기 20리라와 토마토 15리라를 샀다. 1kg당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굳이 그만큼 필요 없어도 좁쌀 영감처럼 보일까봐 사던 가짜 마초 성격을 버리고 가격에 맞춰 실속 구매를 했다. 다시 볼 일도 없는데 욕할까봐 쫄던 소심함을 버렸더니 만사가 편해졌다. 사실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게 상인들한테는 더 손해인데 사고 팔 때 안 사고 만다 안 팔고 만다로 서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혼자 밥 먹으러 다니며 돈 주고 먹어도 죄송스러웠던 게 여기서 좀 고쳐질런지 모르겠다. 사온 딸기 토마토를 토막 내 자르고 견과류와 살짝 짭조름한 과자를 부셔넣고 요거트를 부어 먹으려고 생각하며 집에 왔더니 호스트가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보아하니 비엔나 소세지만한 미트볼을 올리브 오일에 굽고 난 뒤 고기향이 펴진 기름으로 오이, 고추, 양파를 구울 모양이었다. 옆에서 추잡스럽게 쳐다보니 맛 좀 볼래 하기에 2개 정도면 좋겠다고 했고 남겨뒀다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지 모를 나머지를 다 붓고 요리를 했다. 그냥 고추는 통째로 양파 1cm 두께로 잘라 굽는 걸로 요리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너 하는 것 보고 배우고 싶다고 알랑방귀를 껴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그때 치우고 내가 사온 토마토를 건넸더니 흡족해했고 자연스럽게 성찬을 나누게 됐다. 비즈니스에도 마지막은 식사가 윤활유가 되듯이 우리의 저녁은 만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베스트 프렌드만 알 수 있는 그의 진한 여성 편력을 듣게 되었고 식사 후 산책을 하며 동네 맛집과 내 트라우마 넘버3 터키 쉬들라이트 가게 소개까지 해줬고 맛배기로 부족한 양을 구매했다. 터키 물가 중 제일 싼 편인 홍차를 마시며 전처와 여자친구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놀고 먹을지 브리핑을 했다.
그는 33세까지 올리브 오일을 몸에 가득 바르고 하는 터키 전통 레슬링 챔피언십 보유자였었고 독일에서 5성급 호텔 마사지사로 일을 했으며 그 기술로 여자를 엄청 후렸다고 했다. 대부분 바람기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허풍이 있지만 기본 성향과 가치관까지 따져봐도 충분히 일리도 있어 보였다. 돈이다가 아니다. 남자란 힘이 있어야 하고 독일 여성들의 연애관은 내숭이 없고 남자를 위하는 것도 동등한 관계 어쩌고 저쩌고 필리핀과 태국 여자들은 연애를 원하는데 돈을 원한다며 못마땅해 했다. 이젠 여행 동안 본 유적지는 비슷비슷한데 만나는 호스트의 성향은 천차만별이다. 여행보다 호스트랑 노닥거리는 게 더 많게 되어간다. 하품까지 참아가며 수다를 떨다가 늦게 잠에 들었지만 한낮 더위를 피해 새벽에 일하는 아버지처럼 나도 일찍 일어나 놀러 나갔다. 4km 걸었더니 에페스 고대 유적지가 나왔고 입장전 근처 성모 마리아상이 지도에 나오기에 왕복 1km 거리를 감수하고 가봤더니 크리스찬들도 안 올 풍경이었고 걔까지 버티고 있어서 눈앞에서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섰다. 그나마 언덕 위라 셀추크가 한눈에 보였는데 셀추크가 읍내 정도 규모라 인상적인 건 없었다. 에페스로 입장을 했고 오래 차분히 볼 생각으로 서두르지 않고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객들이 스쳐 지날 때마다 간간히 들리는 소리를 도청해가며 구경을 했다. 도청 덕택에 지나칠 뻔한 나이키 형상이 각인된 돌덩이, 모자이크 바닥 등을 놓치지 않았다.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데 가이드하는 말이 어글리한 곳에서 뭘 찍느냐며 우스개를 던졌다. 말인즉 복원할 때 콘크리트로 붙여 원래 모습을 버려놔서 그렇다고 했다. 관광객 대부분 나이가 지긋했고 걷는 길에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기도 했다. 다리 떨릴 때 오지 말고 가슴 떨릴 때 오란 말을 몸소 보여줬다. 몇몇은 화장실 때문에 제일 인기 많은 곳을 스치듯 지나야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늙기 전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여 모자 모습을 많이 보여듣는 충고로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내 진이는 나도 늙기 때문에 추하고 노예한 늙은이가 안 되려고 더 그렇게 날 몰고 가는 것이고 한 동네의 도서관 같은 노인이 되진 못할지언정 자기와 달라 마음에 안 든다고 젊은이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안 되고 싶을 뿐이다. 하이라이트는 도서관 정문 전체의 화려한 조각인데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로마인은 지구인들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좋아라 이곳저곳 꼼꼼히 봤고 그냥 지나치던 안내판을 이번엔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보니 1970년대 복원한 거란다. 아니 본만 못했다. 듣기로는 에페스 반원 연극장이 보관 상태가 제일 좋고 규모도 압도적이라고 들어 기대를 잔뜩 했는데 복원을 콘크리트로 한 부분이 많아 그제 본 것에 비해 아름다움은 덜했다. 로마 시대 3대 극장이고 가이드에 의하면 그리스인이 못한 부분을 로마인이 더해 완공이 되었다나 말았다나 극장에서 좀 떨어져 보이는 곳이 2000년 전엔 배가 정박하는 항구였다고 했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갔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열정이 식어서 지난 파묵칼레에서 본 히에라폴리스는 면적이 넓어서 무덤이 계속된 곳 중간에 멈춰 돌아섰는데 에페스는 생각보다 면적이 넓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래서 더 밀집된 도시의 형태를 느낄 수 있었고 횡하지 않아 관광하기엔 참 편안했다. 쉬엄쉬엄 찬 대리석에 앉아 엉덩이도 식혀가며 다녔고 반원 연극장에서 어느 숫기 없는 처자가 용기 내 부르는 노래를 듣기도 하면서 다녔는데 3시간도 못 채우고 출구로 나왔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관광에다가 생각보다 빨리 미니버스도 왔다. 탑승했을 때 빈자리가 없었는데 운전사가 서너 살 된 아이를 나란히 앉히고 애엄마한테 안고 타라고 주의를 줘서 앉아가게 됐다. 대신 유모차는 내가 잘 잡아줬고 내릴 때도 잘 내려줬다. 몇 분 안 된 거리니 애엄마도 큰 손해는 아니었으리라. 터키에서 받은 터키 쉬들라이트 트라우마를 치료도 할 겸 어제 민망할 만큼 적게 구매한 가게로 가서 명확하게 골고루 섞어 100리라만큼 원한다고 또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서 샀다. 사서 들어본 무게로 보니 생각보다 더 바가지 쓴 걸 알게 됐다. 빌어먹을 치유는 커녕 더 병을 키웠다. 기분 좋은 경험은 쉽게 잊고 나쁜 경험만 오래 꼽씹으니 내가 더 미워졌다. 가해는 안 할지언정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이 내 동력이었던 것을 이젠 버릴 때도 됐는데 쉽지 않다. 예전에 김홍신 작가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은 똥 같은 건데 그걸 머리에 두면 뭐가 좋겠냐고 했는 말을 알면서도 난 그 똥을 못 버린다. 언제 한번 대장내시경하듯 싹 비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과 뭐라도 된 듯 껄떡대는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프로포폴이 무서워 내시경을 안 한 탓인 것 같다. 아침상까지 잘 얻어먹었는데 알고 보니 레스토랑 운영까지 한 사람이라 별거 아닌 듯 보여도 맛은 좋았다. 커피까지 내려줬는데 커피잔을 끓는 물에 데워서 커피를 따를 정도로 디테일함도 있다. 경험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한때 마리화나 일종인 것을 집에서 특수 강력 램프를 사용해 키운 적도 있다고 했다.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으면서도 절제력 또한 좋아. 술은 1년에 4번 정도만 먹고 정신 못 차릴 정도는 안 먹는다고 했다. 세상도 저 유상수라더니 잘난 사람도 희한한 사람도 많다.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수다를 떨고 집을 나섰다. 저번과 다르게 기차표가 비행기표 같았고 여권까지 보여달랬다. 직원이 아무래도 오버하는 느낌. 이즈미르에 도착했더니 기차 종점을 확실히 알리는 막다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고 터키 3대 도시라서 그런지 매우 어수선했다. 숙소까지 걸어서 20분쯤 되는 거리인데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고 주변 환경이 창신동같이 소규모 봉제 공장이 곳곳에 있었다. 숙소 앞까지 오며 뭐 이래? 란 생각이 들었다. 호스트의 반김이 너무 점잖아 차갑게 느껴졌고 나도 덩달아 더 차갑게 행동하게 됐다.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나? 고 물으니 자기가 뭘 더 알려줘야 하냐고 되묻는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겠죠. 호스트 방과 내 방은 커튼으로 가려진 유리창으로 나뉘어져 있어 숨소리도 들릴 정도였고 층고는 5m가량 됐는데도 개방감보다 폐쇄감이 들었다. 콧꼬리 때문에 항상 독방을 찾는데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3박 4일을 2박 3일로 조정 신청했고 받아들였다. 오자마자 비대면으로 한판한 기분이 들었다. 터키 떠날 때를 질질 끌어가는 나에게 박차를 가한 꼴이 됐고 홧김에 아테네 비행기 예약과 숙소 예약을 바로 해버렸다. 비행기 예약엔 전화번호 기입이 필수인데 유심칩 사용해서 내 번호를 내가 몰랐다. 부랴부랴 지난 호스트들에게 내 번호를 알려달라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게 됐고 제일 젊은 카파도키아 호스트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항공권 예약을 무사히 끝냈다. 저가 항공이라 싸다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 아테네까지 400km가 안 된다. 바다도 건너고 국경도 넘는데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인걸 따지면 딱히 싼 것도 아닌데 수화물 규정이 아주 독해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머리를 굴렸다. 무게를 어떻게 줄이지? 일단 무게 나가는 것 버리자. 두 번째 오바차지 비용보다 싼 것 없앨 것. 공항에서 무게 나가는 옷을 입고 주머니도 꽉 채울 것. 새벽부터 머리 써서 버리기 시작한 것이 가방 짐 줄이는 것이라니. 문득 미국에서 탔던 저가항공 경험이 떠올랐다. 공항 청소부가 알려준 방법. 스쿨백처럼 메고 들어가라. 내 가방은 휠이 달렸지만 어깨끈이 있는 배낭이니 가능한 일이다. 설마 검색대도 통과했는데 메고 들어가는 걸 다시 보자고 하진 않겠지? 숙소와 이즈미르 해안은 1km가 안 돼요. 바람이라도 쇠자란 마음으로 나섰다. 처음부터 기분 잡치고 시작한 곳이라 매사 삐딱해졌고 소문대로 볼 것 없는 도시라고 우기듯이 생각하며 나다녔다. 이스탄불과 이즈미르 결국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서 호스트들이 차갑게 군꼴이 됐는데 그동안 중소도시의 호스트와 너무 가까이 지낸 탓이라 생각이 들었다. 부둣가를 거닐 때 레일이 없고 타이어 달린 버스보다 작은 트램이 천천히 왔고 한 가족이 타려고 카드를 터치하려고 했다. 난 마침 교통카드를 안 사서 어디서 사냐고 물었더니 일반 카드도 된다고 했다. 시험 삼아 했더니 됐다. 이런 다른 도시에서도 해보고 교통카드를 사던지 할걸. 정주영 말이 맞네. 해봤어? 해보고 말을 해. 1리라 요금은 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리라를 카드로 찍었고 도움 준 가족도 같이 탑승. 트램엔 딱 4명이 있었고 그중 남동생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영어로 영어 구사력은 조금 못하지만 발음은 동생보다 좋은 중년 아줌마는 한국이랑 100% 일치하는 화통한 웃음소리로 내 꾸질꾸질한 마음을 날려버렸다. 기분 안 좋았는데 갑자기 너희를 만나 확 풀렸다고 했더니 왜 기분이 안 좋냐고까지 물어주길래 호스트도 나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서먹하니 그렇고 그랬다고 했더니 터키 사람이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위로를 해줬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신나게 떠들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마음 바꿔보니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이즈미르는 유적지 없이도 다녀볼 만하구나. 키읔키읔. 해가 바다 밑으로 뚝 하고 넘어가는 것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부둣가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선
성장한 연인과 와인이 같이 있었다. 이놈의 배낭여행은 정장 챙겨 폼을 못 낼 때 이경규처럼 야마도라상이 된다. 전망은 같지만 줄 서서 사 먹은 버거킹 맛은 다른 곳보다 별로였다. 알고 보니 고기 패티가 아닌 식물성 패티였다. 옆 KFC가 더 전망이 좋던데 내일은 KFC에서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는 서로 모르는 젊은 남녀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음악에 서로 손을 잡고 빠른 강강술래를 추며 신나했다. 슬쩍 껴도 아무도 뭐라 하진 않을 분위기인데 혹시라도 겨울 왕국만 될까 구경하며 비디오 촬영에 만족했다. 돌아오는 길엔 인기척이 없었고 숙소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여는데 돌아는 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현관통과 중문은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몇 번은 해도 안 됐다. 여기 나올 때까지 해도 안 돼. 호스트에게 문 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자까지 보냈다. 문들이 미끄러지더니 열리는 곳도 있었지만 육중한 문에 달린 잠금 장치는 문 무게만큼 잘 안 열렸다.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그거였고 호스트도 더 알려줘야 할 게 그거였다. 에어비앤비 평점은 맛집 평점처럼 잘 구분해야겠다. 새벽 3시에 잠에 깨서 좀 전에 말한 수화물 페널티 규정 찾아볼 때도 유리창 넘어 호스트 깰까봐 불도 못 켰다. 돈을 덜 들여서 그런가? 아테네는 좀 더 지불했으니 숙소가 낫길 바랄 뿐이다. 여행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행을 더욱 풍부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계속 즐기세요.